퇴직이라는 단어는 마치 오랜 고생 끝에 마침내 얻는 휴식처럼 들린다. 수십 년을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지만 통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안의 장고는 말없이도 분명하게 말한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쉰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유지할 자산과 계획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현실을 낭만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를 성급하게 결정한 58세의 남성 김씨 이야기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하루하루가 고되다고 느꼈고 나름대로 꾸준히 저축도 했다고 자부했다. 퇴직 직후엔 오랜만에 자유에 취해 여행도 다녀오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외식을 즐겼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연금 수령은 몇 년 후에나 가능했고 저축한 금액은 생활비로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나이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은퇴 후 첫 해가 지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퇴직을 후회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현금 흐름과 다시 일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맞물릴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조기 퇴직을 택한 여성 이 씨의 경우다. 그녀는 직장에서 감정 소모가 큰 일을 오래 해왔기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다 갚은 상태여서 일단 내려놓자고 마음먹었다. 그녀의 계획은 퇴직 후 소형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아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 그녀가 매입한 상가는 상권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공실이 지속됐고 예상했던 임대 수익은커녕 매달 유지비만 나가고 있었다. 여유자금은 점차 줄어들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결국 적금을 해약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점점 코너로 몰리던 그녀는 마침내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긴 공백 기간은 커리어에도 타격을 줬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수입원을 너무 낙관적으로 설정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등으로 늘 빠듯했던 가장 박 씨의 이야기다. 그는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지만 정작 노후 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금은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연금은 아직 수령 시작 전이었다. 그는 당분간은 좀 쉬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자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현실은 냉혹하게 다가왔다. 늘어난 여가 시간은 곧 무지개 불안으로 바뀌었고 각종 고정비는 통장을 빠르게 비워갔다. 결국 그는 아파트 관리소 경비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야간 근무와 반복되는 업무를 건강이 나빠졌고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과연 지금 쉴 자격이 있었던 걸까? 쉬어도 되는 조건은 누가 마련해주지 않는다. 내 손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은 고통으로 변한다. 이 세 사례 모두는 은퇴가 곧 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다.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생존의 국면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은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계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수입은 급격히 줄고 건강과 활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출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는다. 이 시기를 견뎌내는 힘은 결국 통장의 숫자, 다시 말해 경제적 자립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쉴 때를 결정하는 기준은 나이도 사회적 관행도 아니다. 오직 하나, 지금의 통장이 말해준다.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적 수입원이 있는가? 비상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은 충분한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수입 구조가 확보되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생긴다. 은퇴는 출발이지 도착이 아니라 통장이 경고할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은퇴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이 곧 해방이라는 인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매일이 휴가일 것 같고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이젠 당연히 쉴 권리가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쉰다고 해서 세상도 같이 멈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멈추지 않고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결국 쉴 수 있는 사람과 쉴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쉰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퇴직하면 국민연금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퇴직금을 잘 굴리면 된다고도 말하지만 퇴직금은 한번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 일회성 자금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통장이 지금 나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너 지금 쉬면 위험하다고.
아직 너한테 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그 지침은 이해하지만 지쳤다고 무작정 멈추면 나중에는 정말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임금 수준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경비직이나 단순 노무 같은 일자리 외에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버텨주는 동안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은퇴 전이라고 해서 마냥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나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해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부채는 있는지, 매달 얼마의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생활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금 가진 자산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누구도 내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지 않거든요.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규칙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대충 넘겨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은퇴 후엔 다릅니다. 한 달만 계획이 틀어져도 생존이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입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일을 해서 버는 구조에서 자산이 일을 하게 만드는 구조로요.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플랫폼 수익 같은 게 있겠죠. 물론 이걸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늦었더라도 늦은 만큼 더 절박하게, 더 집중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퇴직 후 삶이 자유가 아니라 생존 투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쉬고 싶은 이유를 다시 묻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힘들어서, 싫어서, 더는 하기 싫다는 이유로 멈추면 후회합니다. 은퇴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일단 그 길로 접어들면 다시 돌아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걸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져야 진짜 은퇴를 고민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 막연함이 나중에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만 정확하게 보세요. 부족하면 인정하고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 지금부터 뛰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정부도 회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결국 내 노후는 내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직장인도 부장도 임원도 퇴직하는 순간부터는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누가 준비됐고 누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죠. 그냥 냉정하게 숫자로 내 상황을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통장이 말합니다. 아직 쉴 때 아니라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삶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지금이 쉬어도 될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 더 뛰어야 할 때인지 그 판단이 당신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겁니다. 잘 쉬기 위해선 지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오늘 당신의 통장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